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금리 오른 것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금리만 얘기를 할 건데,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가 3%대에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4% 넘기고 4.35%까지 작년 10월 고점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금리가 뭐 4.75가 가네, 5가 가네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심지어 빌 에크먼은 뭐 5% 넘긴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금리가 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할지, 주식 어떻게 할지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준비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금리는 밸류에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논리적으로는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만약에 원인도 나쁜 상태로 오르게 되면은 정말 주식에는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PER의 역수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S&P 500의 PER은 20배 정도 되고요. 2024년 S&P 500의 PER은 17.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수를 취해보면 2023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라는 얘기고요. 2024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6%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4%가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주식의 상대 기대 수익률은 1%포인트 정도 되고 일드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뭐 1.5에서 2%포인트 사이가 되는 거죠. 미국채는 절대 망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래는 주식하고 이 채권의 일드갭이 요거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드갭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위험 선호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드갭 자체가 1%거나 2%포인트라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은 일드갭이 더 줄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식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올랐던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진짜 매력이 나빠지는지 걱정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금리가 올랐던 원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 금리는 물가하고 성장률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원래는 되게 낮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높다, 이래서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보통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딱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건데, 저는 그렇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3% 중반 뭐 이렇게 있던 금리가 갑자기 오른 것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낮았다가 높아진 게 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른 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이라면, 그러면 금리 오른 걸 좀 견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사람들 돈도 잘 벌고 이럴 거니까 금리가 높아진 걸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오른 원인을 물가가 아니라 경제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이 물가가 아니라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 포션하고 실질 성장률 포션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합치면 명목 성장률하고도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명목 성장률하고 이 10년물하고 같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미국의 물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2%였습니다. 이 0.2%라고 하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쭉 당기게 되면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8, 2.9 요 사이 정도 상승률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 물가 상승률하고 현재 기준 이 미국의 금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2023년 6월부터 미국의 내재 실질 성장률이겠죠. 금리에서 나온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2.8%의 물가를 가지고 하반 12월에 계산을 해보면 지금 금리가 4.2, 4.1 왔다 갔다 하니까 내재 실질 성장률이 올해께 1.4%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 공교롭게도 이 1.4%라고 하는 내재 실질 성장률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같다는 얘기는 금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가는 그냥 빠질 수 있는데 성장률이 좋아져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탑다운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리가 오른 것은 물가가 아니라 성장률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버텀업 관점입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에 기업들 실적, 그 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를 보고 나서 추정치를 갑자기 많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상향된 폭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추정치를 상향한 비율,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올렸는지 이 추정치 상향 비율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 미국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 정도면 정말 추정치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를 떠나서 기업을 상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때는 이젠 정말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텀업 관점에서도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트리플 B 스프레드입니다. 국채 대비. 그러니까 트리플 B 채권은 투자 적격 채권이긴 하지만 가장 레벨이 낮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면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만약에 경제가 나쁘다라고 하면 이 트리플 B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나는 위험한 트리플 B 회사채를 사면 안 되고 국채를 사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대비 트리플 B 채권의 스프레드가 1.5, 1.6, 1.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결국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스프레드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스프레드가 낮았다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교를 경기 침체 때보다 낮으니까 좋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과거의 경기 침체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까 봐 걱정했던 시기. 그때는 무서웠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프라이싱을, 그러니까 가격을 거기다 줬었을 거기 때문에 트리플 B 스프레드가 높아진 건데 지금은 그럴 때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스프레드가 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로 말을 많이 했던 게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경기 둔화가 올 거다. 그래서 사실 6월부터 이제 6월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긴축을 못 할 거니까 이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주식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잭슨홀을 다시 꽝 때린 거고. 그럴 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가장 위험하다고 느낄 때보다 지금 스프레드가 낮습니다. 또 한 번은 2016년 2월인데요. 2016년 2월은 언제냐? 15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정말 센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지고 바오샨 철강처럼 매우 우량했던 중국의 철강 회사가 적자를 내고 그럴 때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15, 16년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뭐 한 10% 정도, 뭐 물론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 인상을 빠르게 못했던 것이죠. 한 번 올리고 기다렸다 올렸던 거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걱정이 많았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트리플 B 이 스프레드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또 예를 들어드리냐면 2011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2011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그때는 처음으로 강등한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강등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0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그 유럽의 재정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더블 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리만 사태 때 경제가 망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나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가 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 스프레드보다도 지금이 낫습니다. 이 세 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얼마나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 사례일 뿐이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트리플 B 채권을 매매하는,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준 건 뭐냐면 11년, 16년, 작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걱정됐던 때에 비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채권을 산다라는 거죠.
탑다운, 버텀업, 채권 가격 세 가지 모두를 보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을 물가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가 조금 생각보다 좋다라는 걸 해석하는 게 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년 EPS 성장률이 올해보다 좋습니다. S&P는 올해가 2%인데 내년은 12%고요. 나스닥은 올해가 한 15% 되는데 내년이 23%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걸 물가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모두의 얘기 드렸던 금리 대비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고 내년 실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여기서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오른 게 경제가 좋아져서 이라면 내년 EPS 성장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고 부담이 되더라도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오른 이유가 중요하고 수준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9월 한 둘째 주 정도 되고 주가가 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뭐가 안 좋을 거다, 큰일 났다 이런 매크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9월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워낙 매크로 드리븐하는 기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4분기가 되면 이제 높은 금리가 많이 유지가 돼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금리가 오른 게 경제 때문이라고 하면은 4분기에는 그런 매크로나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주식이 빠지는 기간에 4분기나 내년 상반기를 보고 주식을 좀 더 사는 게 좋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질문 있으시거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